네, 정상회담 전후로 이제 그 뭐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정책이라고 하면서 노란봉투법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했는데 제일 먼저 또 얘기를 하신 곳이 또 현대기아니까 이 두 개가 겹치는 곳이 이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굉장히 무거웠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거웠고 좀 억울한 주식이었던 것 같아요. 실적이 잘 나와도 뭐 피크아웃 얘기를 계속 들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미국의 투자를 늘리고 이제 로봇 관련까지 붙었으니 이제는 좀 달릴 수 있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사님께서는 현대차 주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예전에 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 공장 있고 땅도 있고 돈도 있는 그렇죠.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차고 추가 투자를 로봇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대차의 가장 부족한 부분은 주가도 싸고 실적도 좋은데 성장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을 네. 채워줄 수 있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수준이 아직은 조금 떨어진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모멘텀이 붙는 건 좋다라고 보는데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는 그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부국증권 급등하고 신영증권 급등하고 다시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한 것과 연관돼 있는 것이 더 크다라고 봐야죠. 네, 상법 그래서 개정하고 관련된 네, 일단 오늘 상승은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보지만 근데 이제 그 본질은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 좋고 그다음에 밸류 싸고 네. 그런데 로봇이라고 하는 신규 모멘텀이 붙었을 때 현대차가 더 나빠질 게 있을까라고 본다면 뭐 최근 저점에서 주가는 꽤 올라와서 이제 4월 달에 그 관세 얘기 나올 때 폭락했던 그 지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락은 거의 다 벗어났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저는 로봇으로 좀 더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특히 이제 현대차가 주목을 받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게다가 말씀하신 밸류도 싸고 이제 자사주 소각할 것도 많으니까 그것도 됐는데 처음에 좀 반응을 받았던 거는 아무래도 노란 봉투법이 통과된 다음 날에 로봇 테마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현대도 그러고 보니 그 로봇을 먼저 샀던 기업 아니냐는 게 있어서 새로운 로봇 테마로 한번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과연 이건 좋은데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로봇 기업이 있긴 한가 뭐 이런 이제 비관론도 좀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오히려 일단 현대차가 받을 수 있다고. 뭐 하는데. 현지 내 3만 대 규모의 로봇 네. 공장을 신설하겠다 했고 그래서 4년간 36조 원이니까 뭐 1년에 9조 원 정도 네. 투입하는데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겠고 이 말씀하신 대로 로봇 생태계를 만드냐라는 건데요.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로봇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존의 산업 현장이라고 하면 그 전에는 제조업 현장에서 협동 로봇을 했어요. 예를 들면 팔만 움직이는 네, 어떤 그런 로봇팔 형태를 같은 거, 생각할 네.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현대에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부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휴머노이드에 가까운 그런 신체를 움직이는 네. 그런 형태의 로봇을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개의 형태로 이제 많이 보여줬는데 뛰어다니고 최근에는 하는 거. 인간의 어떤 형태로 이제 휴머노이드 형태로 많이 보여주었는데 최근에 이 아틀라스가 이제 화제를 불러 모았죠. 그 아틀라스가 예를 들면 사람이 부품 박스를 뚜껑을 닫는 등의 어떤 과정에서 방해를 받다 하더라도 그걸 교정을 해가지고 다시 옮긴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산업 현장에서 협동 로봇 체제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노동자가 움직이는 것과 네. 비슷한 형태의 기술을 시연한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산업 현장에 정말 실현이 된다고 그러면 노동, 그러니까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오히려 생산성이 60% 상승할 거다. 예를 들면 가격으로 치면은 지금 현재 한 초기 상용화 가격이 10만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우리나라의 공장 인건비의 10분의 1 그리고 3만 달러로 낮췄을 경우에는 20분의 1로 낮춘다라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미국의 신규 공장에서 적용했을 때는 지금 현재 알리바마하고 조지아 메타플랜트에서 120만 대 생산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60%더라면 거의 200만 대 가까이 생산할 수 있는 게 로봇의 힘으로 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그 데이터가 나오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구현하는 기업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실현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물론. 그런 로드맵으로 현재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고 이제 그리고 이제 로봇만 하는 건 아니고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자동화였다면 이제는 이제 인간을 이제 대체하는 쪽으로 휴머노이드로 가고 있는데 사실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제 관절 이런 데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그 정작 이제 사람처럼 이걸 보고 판단해서 움직이고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에는 산업에 어떤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구 개발을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 로봇에 연구하지만은 그게 산업 현장에 가겠다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쪽으로 네, 많이 그렇죠. 결합했던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현대 자동차가 그걸 이제 특화시켜가지고 파고든다는 점을 봤을 때는 뭐 네.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써먹으려고 하면 보여주는 걸 떠나서 사람처럼 뭐 뛰어다니고 이런 거는 신기하긴 한데 당장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일을 하려고 하면 이제 인간의 노동자, 특히 이제 숙련 노동자만큼 판단해서 움직이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이제 비전 기술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가 그 삼성전기 CEO를 만났다, 비공식으로 만났다는 거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 센서 같은 게 있으니까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 아닌가가 되고 이게 보완이 된다면 이거는 산업 현장에서 좀 투입될 수 있는 시간이 좀 빨라질 것 같다는 기대가 생기는데요. 근데 이제 일본이 소위 이제 이런 글로벌 공급망에서 빠지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기업들이 추구한 게 뭐냐면 네. 해처모여죠. 네, 그래서 그랬죠. 네.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소니 정도하고 소프트뱅크 정도가 남아 있고 네. 나머지 기업들은 전부 망가지는 그 시기에 디스플레이는 JDI라는 이름으로 전부 모이고 네, 그렇죠. 가전도 전체적으로 하나로 모이거나 중국에 팔거나 이런 식으로 그랬죠. 전부 이제 구조조정을 했듯이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굉장히 슬프지만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무조건 경쟁만 했다면 네.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협업할 가능성이 저는 뭐 굉장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LG그룹의 LG전자의 지금 화이트 OLED를 삼성전자 TV가 가져다 쓰고 있고 대형 TV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현대차하고 삼성전자가 자꾸 접점을 늘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를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줄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네. 상황이고요. 삼성전기 얘기도 크게 보면 삼성전자 안에 있는 엑시노스 오토라고 하는 그 사업부 내에서 말씀하셨던 비전이라든지 카메라 센서라든지 이런 모듈 같은 것들을 제공할 가능성은 저는 뭐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뉴스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그 투자금의 상당 부분은 지금 젠순왕이 얘기했던 그 네. 로봇칩을 사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부족한 건 과거 그 로봇계에 그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그런 능력은 오케이인데 네. 센서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AI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니까 네. 엔비디아의 칩과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에 뭐 눈이 더해졌을 때는 나름의 능력을 조금 더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네, 가질 그렇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협력은 저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봐서 국내 기업들끼리의 협업이 좀 늘어날 가능성. 그래서 뭐 넓게 보면 LG노텍이나 뭐 네. 삼성전기의 그런 뭐 비전 기술들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협업할 가능성도 충분히 좀 열어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뭐 경쟁이 아니라 뭐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 합쳐야 된다는 말씀 주셨고 실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래도 현대차는 그래도 뭐 로봇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자동차 업계니까 일단 차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생산 원가를 낮추는데 이제 로봇과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뭐 다행스럽게 아이오닉 뭐 9 같은 경우 이런 라인 전기차 SUV들이 북미 시장에서 반응이 꽤 좋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는 아무래도 새로운 차량이 만드는 생산 라인에 아무래도 뭐 로봇이나 자동화가 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그 원가 절감은 뭐 어느 정도까지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까 이제 삼성전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부품이나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런 강점이 있고 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 완성차 로봇 부분에 이제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건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로봇 시대에 맞춰가지고 또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할 업체는 사실 국내에 현대차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해외에서 찾을 수 없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중국과 경쟁을 할 때 그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너무 열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결합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생존 경쟁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지금 북미 시장에서 대형 SUV 수요가 맞물리게 되면 승리에 성공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차 더더군다나 하이브리드 공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점유율이 지금 15% 상승한 그런 상황이고, 또 전기차 같은 경우도 현대가 이제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미국이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럽에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오닉 2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제 새롭게 선보인다라고 해서 이제 유럽에서 네. 그 시장 점유율을 저가형 높이기 위해서 모델까지. 가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2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약간 소형 규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는 달리 유럽 같은 경우 이제 대형 규모이기 때문에 그 북미나 유럽의 어떤 그런 지형도 하이브리드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적재적소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결국 로봇 AI를 결합을 해가지고 생산성을 증대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60% 정도의 생산량을 이제 늘리겠다는 거고, 향후에는 이제 유럽에서도 충분히 네. 생산성을 이제 네. 그에 맞춰가지고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현대차 얘기를 했으니까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일단 차량이 잘 팔려야 되잖아요, 현대차는. 그러면 그 아이오닉을 포함한 전기차와 뭐 내연차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대차의 이제 실적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게 한번 이사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실적 전망은 저는 하반기에 일단 상단은 조금 낮아지겠지만 네. 그렇다고 하단이 쭉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게 네. 미국 내에 만든 메타플랜트 시설의 핵심 포인트는 네. 병용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기차 라인에서 바로 하이브리드로 바꿔서 하이브리드를 생산할 수 있고, 한 라인은 하이브리드, 한 라인은 전기차, 이런 식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이 최근에 전기차가 약간 주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신 이제 하이브리드가 잘 나가고 있는데, 과거 이제 하이브리드 하면 도요타와 혼다가 미국 내에서 압도적인 네, 우위를 그렇습니다.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하이브리드가 미국 내에서 생각보다 잘 팔린다. 그다음에 뭐 차의 뭐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그 연비 측면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 없었던 게 경트럭, 그 네, 라이트 맞습니다. 트럭 부분인데, 이거 이제 GM이랑 협력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GM이랑 협력을 통해서 GM의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제공한다든지 하이브리드 엔진을 제공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현대모비스의 강세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뭐 지분 가치도 있지만, 네. 자, 이런 식의 부품 협력 내지는 플랫폼 협력으로 가는 것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현대차가 가장 못하는 건 그런 대형차 혹은 경트럭들을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플랫폼이 굉장히 조악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만약에 GM이 메꿔주고, 반대로 GM이 제일 못하는 소형차를 현대차가 하이브리드와 더불어서 메꿔주면 양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접근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현대차 올해 하반기 실적은 그렇게 크게 좋아질 게 없지만 네. GM과의 협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8개 차종에서 협력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대형 차종과 아마 소형 차종 하이브리드를 나눠서 협력할 것으로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네. 국내에서 만든 전기차를 미국으로 보내지 못하는 건 관세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기는 하나, 미국의 생산분을 지금 빠르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그쪽에서 커버가 되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의 실적은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제네시스도 EREV가 아마 2027년부터는 판매될 걸로 보이니까 그런 가능성까지 고려해 본다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금 걱정되는 건 수소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도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주주환원도 해야 되고, 그 돈을 다 메꿀 수 있을지 정도가 조금 부담일 뿐, 저는 네. 자동차 판매 실적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업황이나 특히 뭐 미국에서의 협력 이런 것들이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돈이 좀 부족할 수 있겠다는 건데요. 또 게다가 현대차가 뭐
이걸 뭐 호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하면 이제 배당 시즌이 다가오는데 현대차가 뭐 그래도 배당에서도 그렇게 박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배당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는 수급도 또 들어온다면 주가에는 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배당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또 너무 이런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는 31일이 중간 배당 네.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가지고 계시면 이제 2,500원을 이제 받는데 나쁘지 않은 조건이죠. 그렇죠. 그 실제로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금융주하고 통신주가 상당히 이제 선전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9월 미국 기준 금리 결정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비수기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한국은 이제 9, 10월이 바로 이제 한국 배당주 성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지금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구간 세율을 정부의 원래 이 35%에서 25%로 낮추는 그런 법안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기대를 또 해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네, 있기 뭐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배당주 투자 전략을 이제 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2012년에 2016년에 이 박스권 등락을 거듭했을 때 실제로 보니까 고배당 지수의 배당금 재투자 수익률이 섹터나 이제 코스피 전반에 투자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을 올렸다는 실제로 이제 검증된 결과가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현대자동차처럼 좀 소외됐던 네. 기업의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수만매 차원에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만 보면 최근 조선주처럼 그 모멘텀이 피크아웃 될 거라고 걱정했던 게 하루 만에 막 묵살되고 지금 엄청난 모멘텀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도 억울할 것 같아요. 조선만 지금 이렇게 미국과의 협력이 있는 게 아니고 자동차도 많은 협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50억 달러의 추가 뭐 투자도 나오고 다 좋은데 왜 조선에 비해서 자동차는 왜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조선을 먼저 한 다음에 다음에 순환매 차원에서 한번 기다리고 보면 또 괜찮을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조선은 네. 없었던 일감, 아예 뭐 받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감이 대거 늘어난 것이기 네. 때문에 수익성 문제라든지 이런 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매출이 앞으로 뭐 2배, 3배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의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투자하지만 그렇죠. HD현대는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라이센스가 없는 현대미포를 인수함으로써 분함을 만들 수 있는 크기의 도크를 순식간에 몇 개를 확보했다라는 것.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약간 투자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어저께 이 뉴스는 미리 풀렸다. 네, 그래서 뭐 사실 다 돌아다녔죠. 어떻게 보면 마스가 프로젝트의 가장 최대 수혜주인 하나오션은 안 올랐는데 네. HD그룹이 어저께 소식이 나오기 전부터 네, 맞습니다.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뭐 그런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는 말씀드렸다시피 GM과의 협력이 좀 더 붙어서 뭔가 성과가 나기 시작하고 현대차가 가장 못하는 부분들이 GM과의 협력으로 채워졌다라는 것이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네. 저는 뭐 조선주만큼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그래도 주가가 최소한 뭐 시장 PER 정도만큼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주가가 한 5, 60% 상승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저는 충분히 그 정도의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대해 본다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조선주보다는 그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조선주를 있습니다. 놓치신 분들은 오히려 자동차 쪽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금 짧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현대차 같은 완성차를 직접 들어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제 좀 그 벤더들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변동성이 더 크니까 차라리 그쪽을 노리는 게 나을지 그것만 더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부품주 중에서는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지금 어차피 차도 이제 점점 모듈화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뭐 SL이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HL 뭐 만도라든지 확실하게 검증돼 있는 정도의 벤더 정도만 관심을 가지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현대차 기아가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네, 부품주의 변동성을 노려볼 만도 하긴 하지만 사실 현대차, 기아차의 밸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본주를 직접 공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현대차 관련해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경제평론가님 그리고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